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유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05467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1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 대한유팜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내용이나 기술적인 흐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크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한유팜은 이 동물용 의약품 및 인체의약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체의약품 생산 판매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이 종목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 웬만한 제약주들은 거의 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하나씩은 다 엮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이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랄록시펜 관련 수혜주로 지금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티손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19 치료제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돼서 이 종목도 이제 하나의 코로나19 관련 수혜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히티손정이 중증 코로나19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제약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성분이 만약에 코로나19에 좀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너도 나도 지금 이렇게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댓글에 이런 글을 하나 적어주셨는데, 이 회사가 좋은 종목은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들이 차곡차곡 들어오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이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 속에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대한유팜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컨트롤하거나 상승시키거나 또는 뉴스에 반응을 했을 때마다 움직이는 거는 개인들의 수급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이제 그 수급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언제 움직일지 또는 뉴스가 언제 붙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보시면 매출은 막 한 1,000억대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00억대 나와주고 있고 순이익이 한 150억대를 기록을 했어요. 작년에.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종목이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매출과 왜냐면은 적자가 많고 부채 비율이 높고 이런 기업들도 정말 많은데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한 100% 정도, 130% 정도네요. 130% 정도면은 보통은 좀 우리가 이제 한 100 정도 되면 보통이다 생각을 하고, 100에서 한 200 넘어가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보는데 130%면은 다소 조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최대 주주도 한 40%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이 기본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 재무 구조나 이런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이다. 괜찮은 나쁘지 않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연동돼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때 당시에 이제 들어온 이런 거래량 있죠. 이런 거래량이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가총액에 이 종목의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적어도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2천억 원 후반 정도는 돼야 단타를 하던 투자를 하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에는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유팜의 수급인데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전혀 없어요. 이 외국인들, 이거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이제 바로 나가버리죠. 거의 단타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투신이나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더라도 거의 단타성 매매만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그 다음에 수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2014년도에는 BNG 광고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끼가 있는 종목인 거죠. BNG 광고 때문에 그때 자원개발주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그 뒤로 지금 한 6년 가까이 추세 하락을 지금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추세 하락에서 이제 드디어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고,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건 누가 산다는 거잖아요. 세력들이 사던 뭐 개인들이 사던 누군가는 산다는 건데, 희한하게 떨어질 때는 파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근데 떨어지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는 이 종목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이 종목이 또 반응 나오는 이슈가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도 있지만, 뭐 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뭐 조류독감 같은 거 가을 겨울철에 좀 많이 발생이 되죠. 왜냐면은 또 먼 곳에서 또 철새가 날라와서 똥 싸면 거기 또 분석해보면 고병원성 뭐 조류독감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새가 많이 날라오는 이 가을 겨울철 시기에 또 이 종목이 계절적인 수혜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래로는 11,000원과 1,500원 정도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위로는 한 13,500원에서 13,800원 정도, 14,000원 뭐 이 정도 안에서 지금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하나의 큰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밑으로는 11,000원대가 지지가 되는 자리고, 1,500원에서 11,000원대 이 정도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올라갔을 때 13,500원에서 한 13,800원 정도 오면은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 자체는 지지난주에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상승에서 뭐 양봉 한번, 음봉 한번, 양봉 한번, 음봉 한 번인데, 내일은 좀 양봉 나올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이런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양봉이 나올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5일선이 살아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주가는 급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게 오늘이 아닐 뿐인 겁니다. 거래량도 없고 이슈도 없지만 급등의 가능성은 5일선이 살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자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요. 기본적으로 패턴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어요. 이게 이제 외바닥 반등인데, 보통 이제 쌍바닥 반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눌러주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눌러준다면, 또 눌러준다면은 패턴적으로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바닥이 안정적으로 좀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11,000원대에서는 바닥이 좀 잡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 주가는 또다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뭐 회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쏘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대한유파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럼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7시 1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 9시 줌 인터넷 현재가 6,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9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